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국가 R&D 과제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289억짜리 예산에 60억 예산 증액시켰는데 성과가요. 국방부에서 서비스하는 마음건강 홈페이지에 일기쓰기 서비스뿐인 거 장관님 네. 사기당하셨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 새로운 기술 개발하라고 국가가 연구재단을 통해서 R&D 사업비를 줬는데 이게 기술 개발은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거간한 겁니다. 여기저기 걸 끌어와서 국가가 이게 그 봉입니까 이게? 2021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해법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 개발에 투입했는데요. 디지털 치료기기란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치료제로 기존의 약물보다 부작용 위험이 적고 비대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연구는 2021년 당시 정부가 투자한 차세대 바이오 연구 사업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울증이건 자폐증이건 ADHD 또 치매 어떠한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그런 질병이 할지라도 이 플랫폼에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 플랫폼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과 디지털 치료기기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진으로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우울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뇌과학, 스포츠과학 전문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을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플랫폼 인프라를 맡은 네이버 등의 기업까지 이 대규모의 연구진을 한데 모은 인물은 연구 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공대 교수. 그런데 어째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개발단이 발표한 성과 중 군 장병 마음 건강 서비스를 확인해봤습니다. 군 생활을 기록하는 병영 일기와 간이 심리 검사, 그리고 마음의 활력을 돕기 위한 추천 활동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몸과 호흡,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나만의 시간에 빠져봅시다. 먼저 선을 따라 그리며 만다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직접 사용하게 한 후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스스로를 허용해 주세요. 저는 우선 해봤던 게 만다라 그리기랑 블루를 찾아서 라는 게임 두 가지를 해봤는데 둘 다 하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건 내가 지금 7살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애들을 날려보내고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누가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 장병들이 거기에서 우울을 느낀다거나 되게 불안해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사용할까? 저 뒤에 거. 상담 심리 전문가는 군 장병 마음 건강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이 쓰는 기본 우울 검사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 아니에요. 개발되어 있는 거, 이들이 쓰는 GAD-7도 불안 검사도 이미 다 개발이 된 거, 이들이 개발한 거 아니에요. 심화 우울 검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누군가 개발을 했어요. 이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인터넷에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천 활동 중 하나인 게임 블루를 찾아서 부정과 긍정, 상반된 메시지가 담긴 물고기를 미션에 따라 골라내는 게임을 하면서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 인지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김태경 교수는 우울증을 대하는 접근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물고기 색깔이 단서잖아요. 그럼 사람 물고기 색깔만 보고 위 혹은 아래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해서 우울감이 개선된다? 우울감을 너무 우습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군장병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되고 정신 건강 상태를 조금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문제의 핵심인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기초 자료 수집을 먼저 해야 돼요. 개발단의 또 다른 성과인 챗봇 서비스 포키.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대화를 통해 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메시지를 입력하자 엉뚱한 답변이 자주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안녕이라고 보냈는데 저 처음 보시는데 반말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하구나. 그러면 치료해야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넘기는 식의 대화라고 느껴져서 이처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보이는 서비스를 출시한 데에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다고 연구 책임자인 김 교수는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4개월뿐이 안 됐지만 이미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공했을까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써보게 하고 그 써보게 한 피드백을 가지고 고도화하는 것이 진정하게 상용화를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키의 개발 과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체포 껍데기 만든 그거 가져다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돈 조금 주고 만든 거거든. 이런 건 말 그대로 1시간이면 만들어요. 원래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하기로 했다가 그 회사랑 그 얘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바로 철수하셔가지고 그거를 뭐 과기불항 뭐 이런 걸 만들기로 자기네가 얘기했는데 그거 좀 땜빵이죠 한마디로. 중간에 증액된 예산까지 합치면 이 연구에 들어간 돈은 자그마치 349억 원. 막대한 규모입니다. 해마다 다양한 성과들을 발표해왔지만 과제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핵심 목표였던 디지털 치료기기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R&D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진행했던 정부. 바이오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은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우스 사육비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각 연구를 하려면 사실 꼭 필요한 마우스들도 있고요. 이 연구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니 혹은 언제 이 마우스가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고 있던 라인들이 보통 다 있거든요. 아마 마우스 하는 연구실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부터 최대한 줄이기 시작했죠. 사실 마우스를 죽이면서 제일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한 1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월쯤? 같은 시기 김형숙 교수가 이끄는 개발단에서도 예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액된 연구비는 총 60억 원. 이혜민 의원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세대 바이오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증액된 60억 원 중 58억 3천만 원이 김형숙 교수가 속한 파트의 연구비로 할당됐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연구비의 적절성을 검토해온 공공연구노조 활동가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1세부 우울증 행동특성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 구축에서 정량적 성과 달성이 미흡하다. 김형숙 교수 파트에 대한 단계 평가입니다. 성과 달성 미흡 평가에도 증액된 연구비의 대부분이 할당된 겁니다. 정량적 성과 달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셋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셋 구축이라는 건 셋 구축이 돼야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3차년도 연구 40억 증가됐네요. 참 이렇게 연구비를 쉽게 따는구나, 40억씩. 그래서 이런 연구면 저도
한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3년 정부는 김형숙 교수의 개발단이 대국민 대상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40억 원을 증액해 줍니다. 앞서 PD수첩이 자세히 살펴봤던 바로 그 서비스들 말입니다. 2022년 11월엔 교육부가 이듬해엔 국방부까지 나서서 마음건강 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4일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 건강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마음 건강 어떤 효과가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우리가 써줄 거야 라는 거 하나로 또 이제 증액을 하게 돼요. 그 부분 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교육부에선 뒤로 빠지고 국방부에서만 쓰게 되는데 5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천 페이지 안 썼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문제의 종합체가 이 과제의 증액 과정입니다. 연구비가 1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로 우리 방에 있는 학생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실험실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정부 연구비 1년에 40억, 50억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돈을 우리나라 기초연구나 아니면 과학발전을 위해서 쓰고 계시냐.